통상적으로 대형 3대 마라톤이라고 치면은 저희가 주최 측하고 직접 얘기 나눠봤을 때 종이컵만 따졌을 때 30만 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현장을 이제 처음 가서 봤을 때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동시에 러닝을 비난하는 시민들도 많아지는지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애초에 정말 우리가 쓰레기 없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550명 규모로 작년에 처음으로 무해런, 쓰레기 없는 국내 최초 마라톤 무해런을 열게 됐고요. 네, 지금 계속 막 빗발치고 있거든요. 더 열어달라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딱 한 개였어요. CBS 경제연구실. 안녕하세요. CBS 경제연구실입니다. 저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홍종호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본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완주의 짜릿함 뒤에 우리 모두의 도로가 종이컵과 페트병 등 일회용품 쓰레기를 뒤덮이는 씁쓸함도 따라오곤 하죠. 서울시에서는 관련해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마라톤 대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쓰레기 없는 마라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마라톤 쓰레기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지구 닦는 사람들의 황승용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일단 이 이름 자체가 아주 특이한데요. 이거 누가 지었습니까? 지구 닦는 사람들. 제가 지었어요. 아, 그래요? 언제부터 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19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벌써 제가 한 7년 됐네요. 네, 벌써 한 횟수로. 7년이 됐습니다. 네. 네. 그냥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거북이 코에 빨대 낀 영상하고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쓰레기를 해변에서 이렇게 주워서 그걸 막 내다 팔고 하는 8살 어린이를 보고 네. 저거 정도면 내가 해볼 수 있겠다 하고 시작을 한 게 이제 작은 모임이 되고 이제는 법인까지 돼서 사단법인이에요. 지금 사단법인입니다. 등록을 했어요? 예, 그럼 하나의 등록한 지 3년 그래요. 좀 넘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회원들도 있고 예, 회원도 있고 후원 회원도 있고 회비도 내고. 회비도 내고 그렇군요. 약소하지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시민 단체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 조금 정말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정말 쓰레기를 줍는 걸 넘어서 안 주워도 되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힘 합쳐서 으쌰으쌰도 해보고 응원도 해보고 하는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상당히 멋진데요. 이 사장님을 그 안에선 닭장이라고. 그 지구 이게- 닦는 사람들 모임 장으로 원래 시작을 해서 예. 닭장이라고 제가 불리고 있고 네. 같이 하는 구성원들은 이제 닭원 구성원을 닭원. 그럼 네, 저 그렇게 부르고 방송이지만 이 사장께 좀 너무 딱딱하니까 닭장이라고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하시면서 본업은 따로 있으신 거예요? 풀타임으로 하십니까? 지금 본업이 별개로 있고요. 그래서 본업을 하면서 이제 퇴근하면은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따로 있고요. 예, 사무실이 따로 있고 사무실에 상주 직원이 별도로 있고요. 상주 직원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급여까지 충족하기에는 아직 너무 작아서 그래요. 오히려 그냥 일자리를 하나 만들어서 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라톤, 네. 달리기, 이 러너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이런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최근에 이제 우연찮게 러닝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예. 사실 그 전에 궁극적으로는 애초에 정말 쓰레기를 안 만드는 그냥 무해한 쓰레기를 주울 일이 없는 좀 무해한 그런 세상을 꿈꾸는 시민단체로 생각해 주시는 게 더 포괄적으로 좋을 것 훨씬 같습니다. 더 넓게 시작했군요. 예, 훨씬 더 넓게 시작해서 넓게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 이제 러닝이 많이 확산되면서 그래요.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게 돼서 그래요. 예.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더니 우리나라의 이 달리기 동호회 최소한 달리기를 한다 최대 잡으면 1,000만 명이 된다 네네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닭장님도 네. 달리기 평소에 하십니까? 네, 저도 달리기 좋아하고요. 네. 정말 잘 뛰시는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뭐 일주일에 2번 이상 정도 아침에 저녁 때. 퇴근하거나 뭐 시간 날 때마다 사실 어. 답답할 때마다 그냥 나가서 조금씩 그래요.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회에도 좀 나가 보셨습니까? 예, 대회도 뭐 짧게는 10km에서 풀 코스랑 그 트레일 러닝 50km까지는 나가봤습니다.
다 쓰레기 주우면서 42.19도 해보셨다고요? 예, 풀도 5시간을 넘긴 했는데 부상 때문에 어쨌든 완주는 했고 50km 예. 트레일도 완주는 해봤고요. 하면서 쓰레기를 또 주우면서 달리기를 하셨다고요? 네, 트레일은 제가 50km 쓰레기 계속 주우면서 CP마다 쓰레기 반납하고 또 줍고 이런 식으로 11시간 동안 완주를 했었습니다. 네. 그 하면서 네. 그냥 이런 문제의식 없이 뛸 때와 네. 쓰레기 없는 그런 마라톤 대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달리기를 했을 때 굉장히 느낌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처음 직면을 했을 때 특히 이제 뭐 몇천 명 규모가 아니라 이제 몇만 명을 넘어가는 이런 메이저 대회들 있잖아요. 그 현장을 이제 처음 가서 봤을 때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동시에 러닝을 비난하는 시민들도 많아지는지가 이해가 되고 사실 그때 이제 저희 회원 당원분 중에 한 분이 그 텀블러 들고 풀코스 완주를 하러 도전을 했을 때 저희가 응원하러 갔다가 같이 그 쓰레기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텀블러로 뛰는 게 가능해요? 그분은 가능하신 분이니다. 그게 언제 작년, 재작년? 언제? 그게 3년 전입니다. 3년 예, 전에. 2013년에 그분이 처음 동전을 하셨고 예. 이제 같이 응원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종이컵뿐만 아니라 정말 버려지는 그 부수적인 물품들이 정말 많구나 이걸 보고 저희 이거 힘 합쳐서 한번 뭐라도 해봅시다라고 시작한 지금 그 무해런 프로젝트가 한 3년째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때 가서 보시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려지는 걸 확인했군요.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이런 대형 3대 마라톤이라고 치면은 저희가 주최 측하고 직접 얘기 나눠봤을 때 종이컵만 따졌을 때 30만 개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나머지 부수적으로 뭐 페트병이라든지 물품 보관 비닐이라든지 이런 각종 쓰레기들 다 합치면 저는 최소 100만 개 단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몇 시간 만에 수백만 개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없어지는 건데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미 무해런이라는 새로운 마라톤 행사를 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접했어요. 이 행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처음 기존에는 다 물 마시고 버리잖아요. 그렇죠. TV에 나오잖아요. 예, 저도 맞습니다. 전 뛰진 않지만 보기는 많이 보거든요. 네네. 바로 버리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다르게 하는 겁니까?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이렇게 볼 때. 아니, 저야 일반 시민의 저야 관점에서. 평생 전공이 이쪽이니까 저거 몇 개나 버려질까 이 생각 늘 누가 주울까 뭐 이런 생각하죠. 저도 이제 똑같은 기분으로 사실 그 현장을 봤고 사실 저희가 이 무에런이라는 대회를 치르기 전에 컵이라도 다회용 컵을 써보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바닥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m짜리 저희는 대형 풀장에다가 정말 밖에 새는 거 없이 버릴 수 있게 그래서 다회용 컵 급수대라는 이제 프로젝트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그걸 3대 마라톤에서도 해보고 그 한 개소에서만 한 25,000개 쓰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한 번 했을 때 25,000개도 아껴보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또 현타가 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급수대는 깨끗한데 급수대에 주는 물은 페트에 들어있고 그리고 여전히 물품 보관 비닐이나 우비나 스펀지나 행사장에서 나오는 리워드나 이런 건 다 여전히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급수대라 함은 그러니까 러너가 가서 물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쵸, 거기서 그쵸. 해가지고 놔두는 거. 네네네. 누군가 이제 그 지원 인력이 그걸 하는데. 그렇죠. 이제 페트를 알겠어요. 지원 받으니까 페트를 따서 이렇게 다회용 컵에 따르니까 이게 모양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애초에 정말 우리가 쓰레기 없이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550명 규모로 작년에 처음으로 무해런 쓰레기 없는 국내 최초 마라톤 무해런을 열게 됐고요.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가 여의도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42.19 다? 아닙니다. 10km 진행을 10km. 했습니다. 예. 550명이 참가했어요. 예, 550명 참여를 하고 이런 쓰레기 문제에 어쨌든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랬던 분들이 정말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걱정했거든요. 그런 대규모 행사가 처음이라서 근데도 한 3일 만에 이제 조기 마감이 되고 예, 지금 계속 막 빗발치고 있거든요. 더 열어달라고. 예,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딱 한 개였어요. 대형 현수막 이제 사진은 찍어야 되니까 무대에 대형 현수막은 하나 만들었고 예. 그 외에는 다 박스에 그림 그리고 뭐 비빔밥 다회용기에다가 주고 그리고 뻥튀기에다가 비건 도넛 올려서 주고 그러면 그 이런 식으로 10km 진행을 뛰는 동안에는 물은 제공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물 급수대도 한 개소 운영을 있었어요? 했습니다. 예예. 거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회용 컵에다가 물 자체도 좀 친환경 제로 웨이스로 좀 지급을 하고 싶어서 큰 대형 그 말통 같은 거에다가 여기다 바로 따라서
이제 급수 놔두고. 대 진열을 해놓고 그럼 요것도 재사용하면 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일회용품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 제로 급수대 하나 포함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시민들이 아, 저기 사진도 나오네요. 예, 딱 저 모습입니다. 네. 근데 보통은 쓰레기통을 너무 적게 비치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나중에 그 미화원분들이나 그렇죠. 그렇게 아니면은 하죠. 그냥 그 서포터즈 분들이 치우시거나. 근데 저희는 애초에 그 버려진 광경 자체가 이게 시민들한테 비난받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는 다회용 그 큰 대형 풀장에다가 버리도록. 그러면은 그 순간에 속도를 늦추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컵을 똑같이 움켜쥐고 먹고 버리는데 기존에는 쓰레기통이 너무 작고 그러니까 그냥 바닥에 버리던 네, 거를 알겠어요. 큰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늘 궁금했던 것은 사실은 이번에 환경대학원 졸업한 석사 학생이 네. 이 친환경 마라톤을 주제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심사하면서 했던 질문이 이 마라톤에 참가하는 러너들 뭔가 이렇게 달리기를 좋아하고 또 어떤 쾌적한 공기 이런 거를 또 즐길 것 같고 이러면은 좀 환경 친화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평균적으로 이 달리기 하는 분들은 특히 대회에 참가할 때는 기록 경신 여기에 제일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요. 아, 이게 그래요? 또 막상 뛰다 보면 기록 욕심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 다회용컵 급수대를 운영하면서 비난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이 그 종이컵은 구부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낚아채서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훌쩍훌쩍 마시고 이제 나중에 버리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아니, 사실 제가 네. 어릴 때 네. 철없을 때 이런 거 화면에서 올림픽 같은 거 하면은 그 막 저 세계적인 선수들이 촥 마시고 막 뛰면서 약간 멋있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참가자들은 그거 버리는 맛으로 참여하는데 그런 얘는 말도 해요. 예, 딱딱해서 안 구부러지고. 안 구부러지죠. 그러니까 빨리 뛰는 그 진짜 스피드 러너를 하는 주자들한테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비난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이게 도대체 왜 운동 경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맞습니다. 피곤하게 만드느냐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종이컵 자체가 재활용이 뭐 다 해봤자 20%대밖에 안 되고 그래요. 제가 마라톤 다 가서 물어봐도 재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계속 요청하는 게 이렇게 별도로라도 좀 만들면 좋겠다. 그 5km마다 구간은 유지하고 저는 급수를 한번 걸러도 되니까 에코 급수전 하나 있으면 차라리 거기서 마셔도 되니까 그런 걸 좀 병행해서 놔주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요청도. 그런 요청을 어디다 하십니까? 서울시에 제가 하세요? 육상연맹에도 해봤고요. 육상연맹. 예, 지금 서울시에도 계속 막 요청은 하고 있고요. 예. 예. 그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마라톤 대회 가이드란이 나왔고 네네. 조금 이제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 그거 소개 좀 해주시죠. 안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정말 환경 문제나 이런 쓰레기 문제에 포커싱을 맞췄다기보다는 이걸로 불편을 겪는 그 시민들의 민원 해결 쪽에 뛰지 조금 않는 더 일반 시민, 맞습니다. 뭐 교통체증 이런 거겠죠. 그렇죠. 교통체증에 그냥 쓰레기가 버려진 채로 있는 게 그냥 보기 싫으니까 쓰레기를 뭐 쓰는 건 상관없지만 빨리 치워라. 그리고 일찍 하고 일찍 끝내라. 사실 요게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다회용 급수대 최소 1개소 운영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조금씩이라도 이제 네. 이거를 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네네. 거죠. 그럼 너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요. 예. 혹시 좀 러너들에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런 큰 대회에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일회용품들이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서 네네. 우리만 생각하면은 자기 개인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좀 교육 사업도 해볼 홍보하고 교육하고 네.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궁금하네요. 계획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SNS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당시에 저희가 그렇게 다회용컵 급수대 운영했던 거 그리고 저희 무회런 뭐 진행했던 영상들 이런 거를 계속 뭐 SNS에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반응이 지금까지 그 급수대랑 저희 무회런 관련 영상 노출도가 500만 회가 넘었어요. 500만이요? 500만 회요. 오유. 그래서 그 어디다 올려놓은 겁니까? 유튜브에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이런 문제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상당히 시민들도 공감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뭐 이걸 다 재활용이 되고 안 되고 다회용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깨끗하잖아요. 저희 마라톤이.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시민들을 더 응원하고 막 이러려는 게 보이니까 그런 취지에 그래도 공감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올해도 무에런 이거 계획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정말 치열하게 지금 러닝이 너무 유명해져서 그 일반 영리로 운영하시는 곳들과 치열하게 지금 대관을 위해서 싸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공간을 빌리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공간이라 하면 이제 마라톤 뛰는 그 아, 구간이 뛰는 있어야 구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한강에서 한다든지 어디 공원에서 한다든지 그럼 이제 거기에 대관 신청을 해서 대관을 따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요즘 너무 경쟁이 치열해져서 그만큼 크고 작은 대회가 많다는 맞습니다. 얘기군요. 네, 그냥 열기만 하면 지금 마감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와, 예. 그 1000만 수치가 과장이 아닌 모양이네요. 예, 그 실제로 지금 겨울이어도 뛰는 인구 자체도 정말 많아졌고 예. 이런 대회 자체에도 관심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또 꼭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움직임이 아마 국내에서보다는 해외에서 더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다른 어떤 해외 대회에서 이러한 무에런과 같은 이런 식의 쓰레기 버리지 않는 그런 마라톤 이런 사례들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 그래도 저희가 저희 무해런을 진행하고 나서 이걸 좀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고 해서 무해런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해외 사례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 독일 일부 사례 같은 경우는 생분해 컵인데 재사용이 가능한 생분해 컵인데 일부러 약간 균열을 살짝씩 내서 구부러지게 만든 거예요. 아, 이게 구부러지는 예. 게 상당히 그 러너들 프로 중요합니다. 러너들 사이에서는 중요하군요. 예. 그래서 그때 힘을 얻나요? 그게 왜 아무래 그런지. 이게 열려 있으면 물이 한 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제일 큽니다. 아하. 그래서 독일에는 그런 사례가 있고 아니면 아. 일본 같은 경우는 하프든 풀이든 무조건 이런 개인 컵을 지참하게끔 하는 대회도 있더라고요. 지참해서 들고 뛰는 예, 거예요? 무조건 들고 뛰는 거예요. 사실 얘는 가볍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원을 대규모로는 안 하고 뭐 몇천 명 단위 정도로만 축소해서 대신에 급수대를 거의 원래 5kg라면은 2, 3kg마다 하나씩 두는 거예요. 더 많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사례도 있었고 일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페이지가 그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뭐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할인 혜택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정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리고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대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마라톤 풀코스 뛰면은 나중에는 옷 입은 것도 무겁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네네. 이걸 손에 들고 뛴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거는 그 커미트가 안 되면은 할 수 없는 건데요. 맞습니다. 이런 네. 식의 시도들을 하는군요, 해외에서. 그래서 저도 모든 마라톤 대회를 꼭 이런 식으로 치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폭력적으로 일방적으로만 주어지고 있거든요. 아.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 다회용 컵을 뭐 쓰는 급수존이 하나라도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으면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참여했을 때는 그 자체로 또 위안이 되고 선택지가 생기잖아요. 훨씬 더 만족도도 올라가고 맞습니다. 보람도 생기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는 다양한 대회들이 좀 열리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진짜 친환경적으로 잘 치러졌다라고 보이는 대회가 없어서 국내에서는 지금 닭장님이 하고 계시는 이러한 노력이 거의 유일한 현재 시도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에런 2회 올해 언제 여느냐에 대한 요청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사진도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저 바나나 껍질을 사전 제거의 분리수거 지원 저거 혹시 아세요? 저거는 처음 봤습니다. 아예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게 미리 그걸 처분을 한 거네요. 저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안 그러니까 나오고. 중간에 뛰면서 바나나 먹으니까 네. 저걸 사전에 제거해서 분리수거를 지원한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용기도 다 뭔가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용기에 가득가득 담아놓은 것 같아요. 보온담요 재활용 시스템. 그 저건 뭐죠? 주자들에게서 발생되는 쓰레기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예. 우비거든요. 혹시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아침에 오면 춥잖아요. 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뛰다 보면 열이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옷이라도 최대한 얇게 입어야 되는데 일단 오면 추우니까 보통은 이런 우비를 입고 온 다음에 한 1, 2km 뛰고 버립니다.
일회용 일회용입니다. 우비를 입고 일회용 오는구나. 우비를 입고 그래서 진짜 그 5km 이내 구간까지 그 일회용 우비가 정말 많이 버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그것도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네요. 근데 아마 저런 시스템은 입고 있다가 무조건 출발하면은 수거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방식도 저는 너무 좋다고 봅니다. 야, 이게 네. 마라톤 정말 진지하게 하는 분들은 그 기록 단축을 위해서 저런 노력도 하는군요. 맞습니다. 뭐 아니면은 사실 뭐 헌옷 같은 거 입고 왔다가 예. 이렇게 좀 수거해서 기부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런 것도 제안은 해보고 예. 있습니다. 심지어 로컬 푸드, 저 지역 오가닉, 그러니까 유기농 음식을 뛰면서 제공하는 저런 것도 있는. 저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지역 요즘 이제 로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예를 들어 뭐 순천 가면 순천 뭐 게장을 줄 수도 있고 저희도 사실 이번에 비빔밥을 제공을 했거든요. 비건으로. 근데 만약에 근데 그걸 뛰면서 먹는 건 아니 끝나고 완주하고 완주하고 나서 완주하고 보통은 그 빵 한 조각만 주는데 제가 네. 대회 나갈 때마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뛰고 나면 배고픈데 그 빵 하나 먹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렇게 끝나고 나서 듬뿍 이제 비빔밥에다가 저기 아. 추가적으로 이제 남으면 싸가실 수 있게 용기를 리워드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드시고. 그러니까 수고했다 이거죠. 10km 뛰느라고. 근데 맞습니다. 뭐 참가비도 받을 거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저런 뭔가 이제 나물류를 뭐 로컬에서 했을 때는 지역 나물이나 이런 그 식자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훨씬 더 의미를 살리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달리기 하는 줄 알았더니 저도 저 청년 시절에는 달리기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해봐야겠. 이런 거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네요. 지금 보니까. 어떻게 오시는 걸로 제가 기대를 좀 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정말 이걸 들어보니까 너무 새롭고 네. 앞으로 이런 식의 무회런 이렇게 하는 것 좀 확산된다면 혹시 이게 정말 정규 대회, 큰 대회에서 뭔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꿈은 항상 있습니다. 그냥 꿈은 정말 그런 정규 대회가 다 이렇게 무해하게 치러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이제 대회고 스포츠 대회다 보니까 저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안전이랑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저희 역량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희 뭐 상근이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라서 그 인원으로 이렇게 쓰레기 없이 준비하는 자체의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언젠가는 그렇게 가고 싶지만 좀 순차적으로 늘려가려고 계속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서울시의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아쉬운 면도 있다라고 말씀도 네네.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이런 무회런 관점에서 꼭 이런 것들은 좀 포함되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서울시가 어쨌든 쓰레기 문제 때문에 골치를 그럼요. 앓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사실은 버릴 데 없어서 뭐 그럼요. 충청도로 보낸다는 맞아요. 얘기도 나오고 민간 갈등이 계속 소각장으로 보내야 생기는데 되고. 저는 계속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뭐 야구장 같은 데서는 이제 그때 일회용품 금지해서 다 다회용기로 한번 바꾸는 시도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라톤에서 급수가 그게 어렵다면은 뭔가 행사장 내부에서라도 뭐 쓰레기를 이렇게 뭐 모니터링 해가지고 진짜 기존 대회보다 줄였을 때 그거에 대한 뭔가 대관비에서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도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좀 제안을 더 잘 해주시면 정책을 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유인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저희한테 맡겨보시든가. 그래요. 한번 외주를 괜찮을 것 줘서 같습니다. 서울시가 우리는 충분히 아이디어 갖고 하겠다. 어느 정도의 재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 보겠다. 이렇게 또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실제로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접촉해 보셨나요? 네, 실제 저희 작년 마라톤도 서울시 아리수하고 같이 공동 운영을 했어요. 그래요? 사실 아리수 자체도 탄소 배출을 굉장히 줄인 어떻게 보면 저희의 맞아요. 뭐 좋은 생수잖아요. 네. 그래서 아리수 자체로 급수를 했고 현장 도착해서도 이제 저희가 아까 그 뻥튀기의 비건 도넛 플러스 이제 커피나 뭐 아이스티나 이런 다양한 음료를 다 아리수로 또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식으로 서울시 연계 단체 그 기관하고 협업을 한번 했으니까 더 기회가 될 때는 조금 더 한번 힘을 써가지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개선 방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순간 든 생각인데요. 이런 게 계속 확산되고 사실은 이게
이런 일회용품들이 기본적으로 또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또 수반되거든요. 이저 석유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 대회에서 예를 들어 아니 텀블러를 들고 뛰는 선수 이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 이런 거 갑자기 순간 꿈꿔보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는데 최소한 무회런에는 몇 분 계십니다. 풀코스 다 이런 컵 들고 완주하신 분이 한 4-5분 계세요. 예, 그리고 일부러 베스트 무겁지만 베스트 입고 뭐 물 채워서 뛰시는 분들도 그런 분도 있고. 있고 예, 근데 그런 분들도 거는 이제 쉽진 이게 않습니다. 이제 그렇죠. 기록을 거의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자기가 정말 잘 뛰어가지고 뭐 서브 4를 하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3시간 40분을 할 수 있는데 3시간 50분에 들어온다든지 뭐 요렇게 그냥 본인의 결정에 딸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국제로 이런 뭐 대회에서 꼭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도 좋지만 대회에서 이렇게 일부분이라도 계속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면 저는 결국 이런 크루 문화 그리고 일회용품을 쓰는 문화 자체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네. 결국은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문화가 바뀌는 예, 거죠. 자꾸 이제 저희가 그런 뭐 영상을 올리면 쓰레기 이렇게 많이 나와요라는 영상을 올리면 네가 막 뛰어봤냐 막 이런 비난이 많이 달리거든요. 너희가 근데 달리기를 알아.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또 중요한 거는 그럼 훈련할 때는 진짜 다 개인컵 쓰시나요? 아니면 훈련을 할 때가 아닌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다 텀블러 들고 다니시나요? 저는 여기까지 확대해서 이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그 양이 대회 때 쓰는 이 30만 개보다 훨씬 많을 거거든요. 네. 저는 차라리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대회를 통해서 이런 방법도 인내를 겪고 그 일상까지 가서 이게 몇십 배 더 확장되는 그런 그림을 좀 꿈꿔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전 순간 이런 도발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적인 마라토너가 네. 한번 텀블러 같은 걸 들고 네. 뛰는 모습을 한번 보이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시민단체를 이제 주도하시면서 앞으로의 이 단체에 닭장으로서의 꿈이 있다면 뭐 단순히 마라톤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네.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앞으로 회원들과 함께 어떤 일을 대한민국에서 이 나라에서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으세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정말 쓰레기를 안 주어도 되는 우리 스스로 쓰레기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아끼려고 노력하는 사실 그게 지구를 닦다라는 말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의를 나를 둘러싼 이런 자연, 생명, 자원을 소중하게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랑 실천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로 쓰는 공간이니까 더 깨끗하게 쓰려는 마음 이러다 보면은 저는 개인이 먼저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지구는 저절로 깨끗해질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 쓰레기를 줍는 게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쓰레기를 기꺼이 주우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계속 긍정적인 메시지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네. 있으니까 예, 그런 같이 비전 해주시면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승용 지구 닦는 사람들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